2025년 1월 14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겠는데 어차피 환율은 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빠져나간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는 뭐 국가 경쟁력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국가의 그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지금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0.34% 시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동반 매도를 하고 있죠. 다만 기관 쪽에서는 2시, 1시 30분 이후로 매도세를 좀 축소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위주로는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480포인트 부근이 지지선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2515포인트 위로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스닥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매수의 폭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시 이후부터 기관 쪽 외국인 동반 매수가 급격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725포인트 위로 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박스권에는 지속적으로 갇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섹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기도 오전에는 좀 올라가다가 오후장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오전장에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올해 9조 원에서 2028년 11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K,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대장주는 SKC겠죠. 그리고 SKC 이어서 지금은 필옵틱스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또 다른 내용은 엔비디아가 지금 블랙엘 발열 문제가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힘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후에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유리기판은 지속적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고. 중국 당국에서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는 검토 소식 등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는데 원래 틱톡을 인수를 하려고 했던 개인들도 있었죠. 물론 일반 개인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 X에 매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광고 시장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모비데이즈, 차이커뮤니케이션, YG버즈, FSN, EN넷, 어, 플레이디 등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비데이즈는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뭐 YG버즈 같은 경우도 2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역시 10%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콘텐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하나증권에서 이제 2025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나 봐요. 드라마 편성이 좀 많아지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의 실적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6부작, 20부작 막 이랬는데 최근에 그 드라마 확인해 보게 되면 12부작으로 끝나는 게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제작 편수를 늘리는데 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기저제 해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요, 중국 조선 해운 관련 불공정 보고서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일단은 중국은 배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중국을 배제를 하게 되면 유럽 쪽에서도 중국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본과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전체적인 흐름 보게 되면 국내일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이 된 다음에 전화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서 선박법을 공동 발의한 토트영 상원 의원 등을 만나게 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이슈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는 환율에 대한 이슈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대표주들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실적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컨센서스를 10% 하락한다라는 건 어닝 쇼크라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B증권에서는 대우건설 역시 실적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건설 같은 경우도 어, 실적뿐만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그 얘기 있잖아요.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 포기하는 지역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도 포기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뭐 결국은 수도권에서 얼마나 건축을 많이 잡냐에 따라서 건설주는 좀 차별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자모 메타 CEO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 양자 컴퓨터 뭐 전문가는 아닌데 뭐 회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라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상용화는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기 나오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했으면 댓글로 난리 나는 거죠. 네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서 너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은데 많겠죠 당연히. 뭐 어떻게 됐든 뭐 메타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리게팅, 아르깃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10%에서 30%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초반에 약세를 좀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전기차의 대장주인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신형 모델 Y에 2170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 2차 전지 업종도 이에 대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감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지속으로 인해서 뭐 진단, 치료제, 백신 이런 쪽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타미플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예약한 것만 하더라도 만드는데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감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한데 지금 그 원래는 3일장을 치르는데 이게 3일장을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화장터가 지금 붐빈다라고 해서 4일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한 2주 후면 구정이잖아요. 구정이 아마 피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정 다음 주까지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감 지금 3월 달에 지금 다른 독감이 또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감 주사 맞아라, 지금이라도 맞아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는 SK바이오라든가 혹은 녹십자 쪽이 좀 뜰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되겠지만 뭐 어떻게 됐든 이런 관련주는 2월 3월 달까지는 변동폭이 좀 있겠지만 눌리면 매수해서 올라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엔터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M이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8인조 신형 걸그룹이 2월달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JYP는 7인조 보이그룹이 1월 20일 날 데뷔. 그다음에 YG도 역시 신인 그룹 데뷔 계획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회사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자원, 뭐 LA 같은 경우 지금 물 끓여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수 사재기, 그래서 식수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수자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조금 맵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이게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삼성전자가 좀 약세고요. SK 하이닉스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으로 상승을 했던 뭐 금융주는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쪽은 뭐 LA 관련 산불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주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하나오션 여기 보시게 되면 현대조선 오늘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조선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화학주 중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유리 관련 죄송합니다 에너지 관련 유가 관련 이쪽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다만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적자다라는 거 나머지는 흑자전환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삼성 전기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KC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담배나 증권, 통신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도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말씀드렸던 테마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알테오젠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로노이드 상승을 하고 있고 파마리서치 임용이니까 이쪽은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엔캠, 2차전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JYP라든가 SM, YG, CJ, ENM 이쪽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컴투스는 게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인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주,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넥슨 게임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JYP도 역시 뭐 상승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 오늘 로봇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큐렉소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고영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3% 이상 약세가 좀 보이는 거는 많이 없고요.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이상 급등락이 없는데 표시된 게 있어요. 한국콜마, 그다음에 삼성전기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덴티움도 약세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밑에 보시게 되면 한국콜마, 신한증, 금융투자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나왔고요. 삼성전기는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 유지, 흥국증권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그 다음에 댐티움은 목표가 유지, 그 다음에 HL만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유지를 했는데 LS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 볼만한 종목들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양 디지텍 볼게요. 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을 때가 한 3시 정도 체크를 좀 해놨는데 그때는 5%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4%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550원까지 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오늘 거래가 더 많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가 나와야 됐던, 그러니까 저항이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9,050원인데 9,0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콜마, 말씀해드렸던 이제 대로 리포터는 지금 목표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어제 그 한국콜마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횡보하고 있는 모습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500원 지지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DIT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전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14,500원. 그 14,500원을 이제는 돌파를 했으니 16,200원에서 16,300원 사이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손절가를 좀 잡는다라고 하면 13,800원 수준, 13,9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13,9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목표가 유지하거나 혹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목표가는 17만 원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 초반 상승을 했던 건 유리 기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 기판 관련주가 오전에 올라가다가 오후에 조금 그 낙폭을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역시 아랫꼬리를 좀 음봉으로 전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13만 4천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뭐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17만 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16만 원에서 16만 2천 원이면 뭐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17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은 결국은 중국이죠. 결국은 중국인데 뭐 중국 경기도 아직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다만 매수했던 가격은 64,000원이었고요. 지금은 64,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68,000원 부근에서만 움직여도 이거 그래도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 유지를 한다라는 건 실적이 뭐 예상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HL만도 로봇과 함께 자율주행 대장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43,500원에서 44,500원인데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상하기로는 39,000원대까지 좀 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아랫꼬리라도 한번
있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오히려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52,000원 부근대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올해 HL만도 실적 굉장히 좀 좋습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홀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현이화,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저항이 있었거든요. 이 저항을 지금 다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이 사실은 이렇게 있어요. 14,000원까지. 이게 저항선으로 보면 안 되고 구간으로 보게 되면 14,000원까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000원 돌파 시 본격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SK 홀딩스,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뭐 4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뭐 버티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고, 오늘 뭐 로봇 관련주로 그동안 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 있었는데 한 세 종목 있었거든요. 그냥 체크만 좀 해드리자면 고영, 뭐 코인테크, 그다음에 삼익 THK 뭐 이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호가에서 3% 이상 뭐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자면 한 종목이 더 나왔거든요. 유니셈. 유니셈도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뭐 이 안에서 그냥 볼만한 종목들이 한 2종목 정도 나왔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K오션 플랜트 이게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오션 플랜트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죠. 올해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내년 실적이 좀 죄송합니다. 작년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올해 실적이 괜찮죠. 그리고 지금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저항을 지금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는 16,000원 전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4%? 13, 14? 이 정도 수익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항 돌파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SK오션 플랜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 어떻게든 14,000원이 저항인데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여기가 저항이었고요. 그 다음 저항이 여기였죠. 이 저항 돌파한 거죠. 25,000원의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는 28,000원 수준이에요. 28,000원에서 28,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매수 관점으로 우리 보는 거잖아요. 매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2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타이밍을 노려야 되고요. 그러면 2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4% 손절 가격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생각을 하면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아갖고 4분기, 1분기, 2분기 다 좋아지는 종목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 중에서는 HR만도는 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정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동시호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는 0.36%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1.4%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3% 이상 또 약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그 다음에 마감까지 다 확인을 좀 시켜드렸고, 아마 내일 정도의 새로운 종목들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을 2시 정도로 생각을 해서 잡았는데 장이 끝났는데 한 20종목 정도 또 봐야 될 종목들이 좀 있네요.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올 만한 종목들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도로 약세인데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내일 모레인가요? 16일이니까 금리 인하되게 되면 기대는 했지만 그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정도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